여러분이 이제 보면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보면 집행관은 그죠? 판사님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즉 집행권을 받기도 하고요. 또 지급명령이라 해서 보면 이제 우편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공정증서라든지 해서 집행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하는 목적 자체는 보면 저희들이 보면 그거를 그저 얻으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과정이죠.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뭔가요? 저희들이 보면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수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보면 이제 보면 집행권을까지 받았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보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에서 자동적으로 그죠? 채권을 회수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도 보면 채권에 보면 집행권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종이 한 장만 남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면 재산 명시 절차 있죠? 재산관계 명시 명령, 그걸 신청하죠. 자, 이거는 뭔가 하니,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죠? 결국에는 이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죠. 이럴 때 저희들이 보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보면 밖에서 노력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력구제라고 그래갖고 있는 자산 그죠? 창고문 열고 갖고 온다든지 부동산을 강제로 판다든지 사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법의 어떤 그죠?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보면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으로 하여금 그죠? 스스로 그죠? 자기의 그 일정 재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예시가 있죠. 그죠? 그런 재산이 있는 점 이제 표시를 하게 하고 그 표시된 걸 갖다가 제출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채권자는 나중에 이제 채권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사실 이런 걸 하는 건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 우리가 보면 이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받지 못한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건 보면 이런 채권을 보면 다 되냐? 금전 채권 갖고 된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뭔가요? 저희들이 보면 이걸 받기 위해서, 그죠? 이거는 보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즉, 이게 보면 가집행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2심간 되니 그건 안 되는 상태고요. 자, 이런 경우죠. 자, 그럼 보면 이거 보면 이제 채권자가, 그죠? 강제 집행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 즉, 집행권은, 그죠?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보면 이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뭐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면 채권자가 어떤 조그만 노력만 해도, 그죠? 조그만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각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 법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면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소를 뗐더니 재산이 그대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채무자 개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집 재산이 바로 있는 게 바로 나타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기각을 시키겠죠. 주관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쓰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내고 보면 그 비용을 납부하죠. 그 비용을 납부하면 그게 이제 보면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보면 이제 보면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한테 그 내용이 가죠. 채무자한테 가져가서 언제까지, 그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재산 목록 있지 않습니까? 예시로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체크해서 미리 제출을 하고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일날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민사 소송할 때 보면 채무자가 안 나오고 여러분이, 그죠? 그냥 이기는 소송 승소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법인이면 대리인은 안 되고요. 법인의 대표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이 채무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면 여러분이 판결문상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죠?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서 보면 거기에 보면 그죠?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다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다 표시를 하고 체크를 다 하고 그걸 다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면 받고 거기다가 뭔가니 또 각서 같은 거 하나씩 받죠. 본인은 양심에 따라 이 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허위 제출 시 처벌받기는 맹사입니다. 뭐 이런 거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걸 이제 재판하기 전에 미리, 그죠? 법원 보면 주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쭉 다 받죠.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보면 재판할 때 이제 부르죠. 하나씩 부르는데 한 명씩 부르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10명씩, 그죠? 7, 8명씩 쭉 부르죠. 앞에 쭉 세워놓고서 이제 보면 본인은 양심에 따라 이 재산문을 제출하며 허위 제출 시 처벌받기는 맹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 선서를 하기도 하고, 그죠? 다 같이 손 들고서 이제, 그죠? 선서를 하죠. 그게 이제 보면 절차는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제 이런 절차를 하는 거 뭔가 한 거니, 여러분이 그걸 못 찾았지 않습니까? 찾았으면 이런 걸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모르니까 뭐예요?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한번 그걸 갖다 한번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르긴 몰라도 한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나온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심적, 그죠? 많은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쓸 때도, 그죠? 이 부동산은 있다고 쓸까? 없다고 쓸까? 이 예금 있다고 쓸까? 없다고 쓸까? 그죠? 금은보석이 있다고 쓸까? 어떤 권리 같은 거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서 많은, 그죠? 많은 보면 이제 보면 스스로, 그죠? 많이 보면 이제, 그죠? 혼란스럽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는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건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쓰는 거는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팔았다든지, 그죠? 과거에 팔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건 이제 보면 쓰질 않죠. 그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제출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당일날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뭐 사본을 떼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요. 한 3일이나 한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뭡니까? 그 법원에 가서 보면, 물론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보면 위임장 같은 걸 가져가야겠죠. 만약에 신청권자였 다면 거기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신분증 가져간지 해서 보고, 그거 나온 걸 갖다 뭐 사본을 복사해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있다 없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죠? 그걸 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혹시 보면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거. 그래서 뭐 아는 걸 갖다가 뭐 매각했다.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 몰랐던 걸 이 사람이 썼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번 가져보고,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도 다 확인해보고, 입수해보는 거죠. 그 서류를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뭐, 그 부동산 경매라든지 채권 압류 및 추심명 전무명령이라든지 유태동산 압류라든지 할 때 보면 집행권을 있지 않습니까? 집행권을 법원에서 뭐 정보를 가져가요. 그죠? 제출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재산관계 명시명령, 이거는 뭡니까? 이 절차에서는 원본을 갖다 받지 않고요. 원본을 가져가게 되면, 집행권을 원본을 들고 가게 되면, 그걸 갖다 뭐예요? 복사할 때고 사본을 갖고 원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본을 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강제 집행하시면 되는 거죠. 예금 같은 건 예금에 대한 압류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유체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이제 보면 강제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수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근데 보면 이렇게 회수면에 있어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 처음부터 스타트가 뭔가 아니면 뭐예요? 이 서류 자체가 보면 진실되게 간 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 그죠? 그걸 갖다 회피하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도 뭡니까? 제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죠? 나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왔다. 3년 이하의 징역도 500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허위 제출 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이하의 징역도 500만 원 벌금이고요. 또 나오랄 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20일 이내 뭡니까? 감치하는 거죠. 법원에서 뭡니까? 경찰서에 통보해서 그 사람 뭡니까? 그냥, 그죠? 구금한다는 소리죠. 20일 이내.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있다 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보면 압박 조치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뭡니까? 뭔가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이 사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죠? 마지막까지,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는 게 필요한 마찬가지로 채권도 보면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까지 간 다음에 결국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면 뒤에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재산 조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에 하게 될 재산 조회를 통해서 보면 이런 것 같은 재산이 있냐면 파악해서 뭡니까? 거기서, 그죠? 1차적으로 뭡니까?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채권이라는 건 회수했을 때, 그죠? 끝나는 거지. 그죠? 여러 가지 뭐 행동조치, 이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어떤 일정 부분, 그죠? 일단 선을 한번 걷다, 획을 걷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조치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들은 보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라고 하여금 뭡니까?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그죠? 본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 우리가 보면 입수한 다음에 받을 그죠? 그런 기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걸 하는 목적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거래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선 중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악성 채무에 남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보면 거래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뭡니까? 경각심 주는 경우죠. 주의를 주는 경우죠. 우리 채권 관리, 그죠? 대손 처리하고 못 받았다고 그냥 퉁치고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저희들이 재산관계 명신청을 통해서 한번 이 채권관리를 갖다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방법도 하나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